킹게임즈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를 7조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하루에 접속자 수가 600만 명, 10일 만에 3천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우량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트 성창경 선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미국의 게임사입니다. 뒤에 블리자드가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액티비전이라는 회사와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이제 합쳐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회사가 합쳐진 시기는 2008년이고 합쳐진 회사가 더 커지면서 2015년도에 킹게임즈라는 모바일 게임 회사를 7조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이 주요한 세계 게임사는 게임 역사와 같이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잘 아시는 오락실에서 하드웨어 기기 하나에 게임 하나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가 좀 더 이제 범용화되면서 가정용 게임기 콘솔의 시대가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난 회사가 액티비전이고요. 특히 이제 PC 게임 시대에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여러 사람이 즐기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 되면서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나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기억나실 겁니다. 기기가 좀 더 대중화되고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게임의 패러다임이 한 번 더 변하게 된 게 이제 모바일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때 모바일 시대 때 두바가 나타났던 회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세 번째 게임사인 킹게임즈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게임 산업의 역사에서 콘솔과 뭔가 PC와 모바일을 다 함께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규모도 꽤 큰데요. 시가총액이 한 6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 가장 거의 크다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같은 회사는 한 20조에 조금 못 미칩니다. 게임 산업의 좀 장기 성장성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평균으로 해서 한 8분 정도 늘어났는데 게임을 하는 시간은 그 여가 시간에서 10분 정도 늘어났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25세에서 54세 인구는 오히려 여가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게임하는 시간 늘었다. 이러한 통계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게임의 비중이 사람들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한 거는 이제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요? 미국 기준으로는 케이블 TV가 한 달에 한 시청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예, 예. 그렇게 좀 비싸다 보니까 구독형 VOD, 잘 아시는 넷플릭스 같은 게 한 달에 한 10,000원 내지 않습니까? 네. 가성비 측면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거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요한 게임들을 보면 하나의 게임을 끝내는데 하루에 1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4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타이틀이 보통 한 5만 원 내외 가격을 하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 10만 원이면 1년에 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될 텐데 그거에 비해서 몇 달치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가성비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군요. 추가적인 성장 포인트는 수익화 여지가 많다라는 건데요. 하나의 타이틀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업데이트를 가능하고 수익화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공짜로 일단은 게임을 만든 다음에 유저들한테 배포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익화 시킬 수 있는 전략. 부분 유료화나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즉각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리니지라는 게임에 20년간 20억을 썼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유저별로 이제 게임에 돈을 쓰고 싶은 성향이 다를 텐데 그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게 디지털화, 모바일화 전략이고요. 특히 미국 게임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바일화가 평균 10%대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낮은 수준인 거죠? 맞습니다. 추가적인 수익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한중일 유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만 원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이 평균적으로. 근데 유럽하고 북미 평균치가 한 2만 원에서 5만 원인데 1년에. 북미 유럽 시장이 한중일 수준으로만 올라와도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GDP를 사실 고려하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생각하면 이 e스포츠 시장을 개척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16년 대비 19년 통계를 보시면은 시장 규모가 한 3배 정도, 시청자 수는 한 2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e스포츠뿐만이 아니라 VR도 있을 거고 클라우드, AR 뭐 여러 가지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한 게 게임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다뤘던 빅5 기업들도 이 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타디아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아케이드를 출시했는데 한 달에 5,000원을 내고 100개의 타이틀을 즐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e스포츠 스트리밍 회사인 트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자체 제작하는 스튜디오도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용 시청하는 앱을 만들어서 e스포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도 있고 유명했던 이 게임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강점을 보일 수도 있겠군요. 결국에는 타이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핵심 타이틀에 대한 향수는 이어질 거고 그걸 더 발전한 형태들이 더 인기를 끌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이 타이틀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콜 오브 듀티라든가 또 우리나라는 잊을 수 없는 스타크래프트라든가 그런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콜 오브 듀티는 액티비전의 주요 작품이고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매출 1위를 유지를 했었고요. 워존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접속자 수가 600만 명, 10일 만에 3천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블리자드의 이 관계는 사실 스타크래프트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통계가 잡혔던 90년대 말부터 한 10년간의 기간을 보시면은 1000만 개 가량 팔렸고요. 그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서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출시 장마다 히트를 쳤었고, 3 같은 경우는 3천만 장 정도 판매고를 올렸고,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메이크해서 낸 게 하루에 시청자가 한 110만 명 정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3년 전쯤에 다시 PC방 붐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킹게임즈는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태동할 때 캔디 크러쉬 시리즈를 그때부터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캔디 크러쉬 시리즈의 누적 매출이 지금 7조 원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신이 이제 히트 신작이 오버워치였는데 그 이후에 신작들이 약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좀 우려를 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한 작품 한 작품 낼 때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이클이 굉장히 긴데요. 이제 오버워치 이후에 신작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부진했고, 다만 그 기간 동안 구조조정도 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신작들이 안 나왔을 때는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와 킹게임즈의 캔디 크러쉬 시리즈가 계속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줬었고요. 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이제 블리자드가 나설 차례인데요. 디아블로를 최초로 이제 모바일한 작품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디아블로 4라든지 오버워치도 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이슈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게임 업종은 코로나 사태의 수혜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여가 시간이 가장 늘어난 취미 생활이 게임입니다. 4월 미국 기준의 게임 매출은 70%대 성장을 했고요. 5월은 50%대 성장을 했습니다. 블리자드의 1월 시작도 좋았는데요. 결제액 기준으로 보면 21% 정도 동기간 늘어났습니다. 다른 빅5 사들이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되는 포인트일 수 있겠군요. 경쟁이 심화된다는 게 아무래도 좀 포인트고, 코로나 말씀드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이 뭐 리오프닝을 한다라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다 보면은 그 상대적인 관심도가 게임 다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리스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될 조짐이 이미 많이 보이고 있으면서 다양한 e스포츠 등 산업군에서 e스포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나스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관객을 못 모으다 보니까 e스포츠 형태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e스포츠에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ATVI에 대한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게임 산업 성장성입니다. 게임 산업 성장성에 대해서는 가성비가 뛰어나다, 회사 측면에서는 수익화 여지가 많다, 모바일 같은, 그리고 게임이 발전을 하면서 클라우드나 VR, e스포츠 성장 여지가 많다는 이런 성장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빅5까지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공사는 그런 경쟁 속에서도 핵심 IP를 보유해서 IP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작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임 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ATV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숙하면서도 새롭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ATVI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